안녕하세요. 책날리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책은 방귀학 개론입니다. 제목을 들으면 좀 웃음이 먼저 나오죠? 방귀에 대해서 쓴 책도 있나? 이렇게 좀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귀학 개론, 마치 대학의 전공서적과 같은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이 책은 방귀를 매우 과학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알아보고 또 그리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즉 방귀를 설명하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세상 진지한 방귀 교과서, 이런 부제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과학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내용이 너무 따분하거나 지루하지 않고요. 역시 그 주제가 방귀인 만큼 아주 재밌습니다. 이 책의 저자 스테판 게이츠는 책을 좀 재미있게 쓰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 같아요. 그리고 번역을 하신 이지연 선생님도 굉장히 잘 번역을 하셨습니다. 스테판 게이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게 되면요. 스테판 게이츠, 열렬한 방귀 애호가인 스테판 게이츠는 스스로 세계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음식 탐험가이다. 그는 음식과 과학을 주제로 글을 쓰는 작가이며 가스트로랩, 푸드 팩토리, 가스트로너츠 등 17개의 BBC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를 맡았다. 그는 선도적인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빅뱅 페어 등의 과학 전람회에서 음식과 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이 책의 내용도 포함했어 대규모 라이브쇼를 진행했다. 첼트넘 사이언스 페스티벌의 개관 감독으로 일했다. 먹을 수 있는 곤충에 관한 필드 가이드, 모험 미식가, 낭만적이고 무모하고 용감한 이들을 위한 음식 모험 등의 책을 집필했으며 이 책은 그의 8번째 책이다.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지만은 출판사 측에서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의 분량을 읽어줬으면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분들만 좀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챕터 1에서 방귀화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초의 기초, 방귀가 뭘까? 입니다. 누구나 방귀를 낍니다. 이는 전적으로 자연스럽고 건강한 소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방귀를 뀌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가스가 평균 1.5리터 정도 됩니다. 밤에는 방귀를 적게 뀌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방귀를 더 많이 뀌는데 위의 반사작용으로 대장에 시동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방귀를 더 적게 뀌지만 냄새는 더 독한 편입니다. 방귀의 양과 냄새는 모두 먹는 음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귀를 더 많이 뀌고 냄새가 더 진하다고 해서 방귀를 더 적게 뀌고 냄새가 없는 사람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거나 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귀에서 25% 정도는 그냥 삼켰던 공기가 몸을 통과해 밖으로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75%는 다양한 소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주로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한 결과입니다. 방귀의 가장 좋은 연료는 복합 탄수화물, 특히 올리고당, 3에서 15개의
당 분자로 이루어진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로 콩이나 뿌리식물, 양파, 양배추나 콜리플라워 같은 배추류, 과일, 유제품에서 발견됩니다. 장내 세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과정은 발효나 신진대사, 부패 또는 소화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산소가 없이 진행된다고 해서 혐기성 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에 있는 100조 마리의 미생물들은 대부분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네, 21페이지에 있는 방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방귀는 거의 전체가 가스입니다.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에 앞서 말한 냄새를 풍기는 미량의 휘발성 물질들, 즉 황화수소, 메탄사이올, 인돌, 스카톨, 디메틸설파이드 등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넓게 보자면 똥과 방귀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셈이죠. 다시 이전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방귀는 그냥 가스 형태의 똥일까? 세균은 너무 작아서 0.2에서 10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 정도입니다. 바이러스는 이보다 더 작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어쩌면 방귀를 뀌었을 때 다른 가스들과 함께 뿜어져 나와 공기 중에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세균은 공기 중에 뜬 채로도 살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결핵균 같은 것은 몇 시간씩 공기 중에서도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결핵은 결핵에 걸린 사람이 재채기나 기침, 대화 등을 할 때 공기를 통해 전염됩니다. 방귀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은 대부분 수분 부족이나 자외선 등으로 인해 금세 죽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귀를 통해 세균을 들이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의 방귀가스를 들이마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단한 고형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스는 여러분의 이마 뒤쪽에 있는 후각 신경구에서 냄새 화학 수용체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방귀 입자 중에 몇 개는 여러분의 일부가 됩니다. 아주 잠깐일 뿐이지만요. 방귀를 뀌면 왜 그런 소리가 날까? 지저분한 물리학 영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방귀 소리, 엉덩이가 만들어내는 역학적 파동의 소리가 되는 과정과 조임근의 유체역학, 항문을 통해 나오는 가스와 액체의 움직임에 관해 알아보기로 해요. 여기서는 항문과 조임근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펼쳐질 테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의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저만큼 항문 그림을 많이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소리는 많은 압력파를 만들어내는 진동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은 초당 일정 횟수, 주파수로 일어나는 압력파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주 낮은 저음의 경우 초당 20회, 20Hz부터 아주 높은 고음의 경우 초당 2만 회, 20kHz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귀 소리가 귀에 들리려면 이 숫자들 사이에서 진동하는 무언가로부터 나와야겠죠. 그 진동하는 무언가가 바로 항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속 조임근과 바깥 조임근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고리 모양 근육에 의해 빈틈없이 조종되는 직장의 바깥 구멍이죠. 직장, 가스와 똥을 보관하는 곳에 방귀가스가 차오르면 압력이 쌓이고
이게 바로 방귀를 뀌어야겠다 혹은 화장실을 가야겠다는 욕구로 느껴집니다. 아주 작은 기계 수용체들이 영리하게도 뇌에 메시지를 보내주는 덕분입니다. 뒤를 조심해. 큰 덩어리가 내려오고 있다고. 이런 느낌은 아주 정교해서 보통 우리는 방귀와 똥을 구별할 수 없죠. 구별할 수 있죠. 바깥 조민근은 풀어주기로 결정하면 속 조민근은 우리가 전혀 조정할 수 없지만 바깥 조민근은 조종이 가능합니다. 압력이 높아진 가스가 힘을 써서 항문 사이로 작은 구멍을 열 수 있습니다. 챕터 5. 방귀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 세상의 위대한 방귀쟁이들. 이 챕터에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방귀쟁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챕터에서 르 페토망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방귀쟁이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 중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방귀쟁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프랑스의 스타 조세프 푸졸입니다. 1857년에 마르세유에서 태어난 그는 르 페토망, 대략 방귀광이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빵집 아들로 태어난 그가 항문으로 무언가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본인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던 거죠. 20살에 군에 입대한 그는 최대한 오랫동안 방귀를 뀌거나 방귀 소리의 높낮이를 기막히게 조절해서 엉덩이로 노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1880년대 중반에 그는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며 방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92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에 있는 물랭루즈 나이트클럽에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는 공연 자리 하나를 꿰찼고 2년 후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공연가가 됐답니다. 그는 공연 한 번에 2만 프랑이나 되는 매출을 올리곤 했다고 해요. 그의 공연 내용은 정말로 다채로웠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 신부를 방귀 소리로 흉내내고는 부끄러운 듯 살짝 끽 하고 나는 소리. 몇 달 후에 그 신부를 다시 흉내냈죠. 빵빵거리는 거대한 소리. 동물 소리도 흉내내고 엉덩이로 플루트도 불고 항문으로 담배를 피워 도너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연 마지막에는 방귀로 프랑스 국가를 연주한 다음에 촛불을 방귀로 꺼버렸습니다. 공연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공연이 얼마나 웃겼던지 현장에는 기절하거나 호흡곤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길 것에 대비해 간호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들의 주장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명성이 높아진 조제프는 화가 마티스나 르누아르와 어울렸다고 해요. 그의 공연은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 성황을 이뤘습니다. 전쟁 후에 그는 빵집을 열었고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